네, 반갑습니다. 문성화이트입니다. 이어서 3일차 문제풀이를 해보겠는데요. 1일차는 그 처음 나오는 문제 유형 때문에 어렵고, 2일차는 좀 쉬웠고, 역시 또 3일차는 마지막 날이라 해서 문제를 약간 좀 어렵게 냈지만은, 그 코딩 양이 조금 많았을 뿐이지, 이렇게 1, 2차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였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는 여기도 이제 그 푸시 버튼 A, B를 가지고 이제 A 모드, B 모드가 있는데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A 모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 시간과 B 모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시간의 길이가 좀 달라졌다. 그래서 타이머를 내가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이미 이제 그 시간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고정된 타이머를 독립해서 따로따로 하나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일차의 두 번째 문제는 패턴은 같은데 여기에 달라진 게 있다면 누적한 값에다가 루트 값을 계산해서 두 값을 곱한 그 결과를 인티저로 실수로 환원한 다음에 그 길이만큼을 이제 PLA가 점등하고 점등되는 기간 초 동안 0.5초 동안 몇 초가 계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라고 그랬습니다. PLB를 점등하는. 그래서 그 CT는 그 서로 반전은 맞는데 여기 이제 PL2인 경우만 그 익스클루시브 노아로 해가지고 베타적 논리 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베타적 부정 논리 합이라고도 합니다. 베타적 논리 곱이란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익스클루시브 오아에 낫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둘 다 켜지거나 둘 다 꺼졌을 때만 출력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이틀 제 했던 그 소스를 그대로 제가 3일차 소스로 바꿔서 코딩을 미리 해놓고 코딩 내용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select switch A, B의 이제 점등 순서에 따라서 문제 1번 유형과 문제 2번 유형을 하는 이런 그 전제 조건은 똑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버튼 A를 눌렀을 때와 버튼 B를 눌렀을 때, 버튼 A를 눌렀을 때, 그 셋 값이 M1과 M2가 동작을 하게 되면 그 값에 따라서 T0의 타이머, 여기는 T1 타이머를 도는데 시간이 여기는 10초, 여기는 14초짜리 타이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타이머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자기 해당된 그 타이머를 설정하는 이 셋 값을 바로 지우는 그런 형태로 짜주고요. M1일 때 A 모드, M2일 때 B 모드죠. 여기는 그 4초에서 6초 사이. 그 다음에 B 모드일 때는 두 번이 발생하니까 오화 조건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B 모드일 때, A 모드일 때, B 모드일 때는 오화 조건으로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1초와 6초 사이, 그 다음에 8초와 14초 사이, 8초와 14초, 1초와 6초 사이에 PL 램프 A를 켜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켜주면 전체를 동작을 해주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카운트 방법이라든가 램프에 점등하는 것은 거의 유사한데 여기에 결국 출력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입력 제어를 보면 카운트를 이렇게 카운트 10번, 카운트 11번에 한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처음부터 아예 이 카운터 값 자체를 롱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D10번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롱형을 쓰니까 여기는 D10번에서
13번까지를 어드레스를 차지할 거고 14번부터 이 카운트 값을 인티저 값을 이렇게 미리 어사인을 해서 스퀘어 루트 값을 아예 자기 자신의 값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값에다가 바로 이게 값을 치환하는 이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14는 다시 14를 스퀘어 루트에서 자기 자신 자리에다가 이렇게 치환하는 이런 방법으로 치환을 했고요. 여기서 그래서 실수를 가지고 실수형 타입, 그러니까 농형 타입을 가지고 결과를 농형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곱하기를 해야 되죠. 여기서 이 두 수의 곱하기,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A 값하고 곱하기 루트 B 값을, 근데 이 값의 결과가 롱형 실수, 롱 타입의 배정도형 실수값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MUL이라는 값으로 산술연산주를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L자가 붙어 있는 L 롱 타입의 MUL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을 이게 농형으로 농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값들을 인티저로 하나하나 다 컨버전 한 다음에 그냥 MUL을 써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근데 스텝이 두 스텝이 더 늘어나죠. 그러지 말고 여기 아예 명령어 타입을 앞에 L자가 붙어 있는 long MUL, long multiply 하는 이런 명령어를 써서 실수값을 곱해서 실수값으로 치환하는. 그래서 여기는 그 값이 D18이라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소점 뒤에를 재야 되기 때문에 D18을 가지고 D22에다가 네 자리를 건너뛴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이제 그 10을 곱한 이것은 그냥 그 실수형 인티저 값이기 때문에 그냥 D26이 아니라 D24로 두 자리 두 개의 워드 값만 띄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겠고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그 계산하는 실제 이 타이머를 돌리는 것은 똑같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리셋을 할 때 하나 이제 달라진 게, 이 값을 우리가 D10은 그 실수 롱형으로 롱 타입으로 값을 만들어서 어사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0을 무브할 때 이 전체를 다 지우려고 하면 여기에 무브가 아니라 그냥 L 무브 해가지고 이 전체를 L 무브 이렇게 해줘야만이 전체가 0으로 지워집니다. 그냥 무브하면 그 값의 일부만 지워져요. 그래서 찌꺼기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D22하고 D24는 그냥 인티저 타입으로 일반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무브로 이렇게 치환해서 리셋하는 거. 이 부분은 제가 이 앞전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이게 롱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이 어사인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 0을 지우는, 그러니까 클리어하는 이 부분을 그냥 L무브로 치환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렇게 값 자체에다가 L무브의 명령어로 무브 값도 좀 바꿔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은 동작은 정상적으로 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그 PL이 있는 PLC와 PLD의 그 베타적 논리 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둘 다 A 접점이거나 둘 다 true이거나 둘 다 false인 경우 이렇게 처리해서 하면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 부분에 대한 익스클루시브 노아에 대한 설명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신경 써서 잘 고쳐주면은 문제 푸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인경의 A 모드, B 모드, 동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4개
4개, 4개, 5개, 4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5와 4를 가지고 푸시 버튼 3을 눌렀을 때 이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겠습니다. 눌렀다 됐을 때 보면은 5는 2.23 이런 형태로 무브가 되어 있고요. 4, 이 자신이 바로 되면서 어사인이 되면서 이 SQL 루트를 자기 자신이 했기 때문에 바로 2.23의 결과값이 바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를 루트 값에 취하면 2.23이 나오고요. 4는 당연히 2가 나오니까 맞고요. 이 두 값을 곱해서 곱하니까 4.47213이고 이 값을 이 long to integer 타입으로 치환하니까 4만 남죠. 4에다가 10을 곱해서 40이라는 4초짜리가 발생을 했고요. 얘가 약속대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좀 이게 스텝 수가 좀 많지만은 이 값들이 그래서 결국은 SQ 스퀘어라는 그 함수 자체가 그 실수형 농 타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선언이 또 이렇게 돼서 이 값들이 선언이 되면 여기서 무브할 때 L 무브 값으로 씌워야 제대로 잘 씌워진다 이런 부분만 주의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식으로 이 어떤 특정 명령어를 찾아서 해결하는 문제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모든 신텍스니까 명령어들을 수험생들이 다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XGB 계열의 그 LS 산전 PLC는 상당히 범용화되어 있는 국산 PLC인 건 맞지만은 이런 명령어 체계가 아닌 그 레드 다이어그램이나 이 아닌 다른 명령어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다른 그 PLC를 쓴 경우에 그 명령어들이 상이해 가지고 상당 부분 다른 값들을 나열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종에 따라서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래서 단순히 수험생들의 어떤 그 PLC 능력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명령어들을 자꾸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향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인티저 값을 넘어서 그 소수점 계산까지도 염두에 둔 그 부동소수점 그 리얼이라고도 하고 이런 걸 플로팅 값이라고 하는데 이런 값들까지도 우리가 산술 연산의 범위를 넓혀진 것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경을 안 썼는데 데이터 타입의 길이, 사이즈, 그 다음에 그가 메모리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 하는 부분이 이번 73회차에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